안녕하세요. 이미부부입니다. 저희가 저번 결혼식 Q&A 영상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조금 빨리 가져왔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제주 스냅에 대한 건데요. 제주 스냅은 저희가 실제로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고 제주 스냅만 진행을 했고요. 제주 스냅을 찍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정보만 좀 압축시켜서 엑기스만 모아왔어요. 이번 영상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제주 스냅은 저희가 작년 5월에 찍었잖아요. 네. 작년 5월 기준으로 좀 설명이 되고요. 2023년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스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주 스냅은 셀프 아니면 업체 통해서 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랑 드레스, 메이크업을 모두 업체한테 맡기고 진행을 했어요. 만약에 촬영에 자신이 있으면은 촬영은 셀프로 하고 드레스, 메이크업은 업체한테 진행하셔도 되고 메이크업을 좀 잘하시는 분이면 메이크업 셀프로 하고 촬영은 뭐 작가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주 스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주 스냅 같은 경우에 이제 셀프로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막 의상도 준비하고 메이크업도 셀프로 하고. 근데 저희도 그걸 알아봤는데 삼각대로 찍어야 돼서 삼각대만의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구도의 한계도 있고. 근데 저희는 좀 또 다각화된 사진과 다양한 스팟에서 빠르게 찍는 게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업체한테 맡겨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질문을 하고 이양이 답변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제주 스냅은 작가분들마다 색감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느낌의 작가님을 먼저 고르고 가능한 날짜를 먼저 잡아야 돼요. 드레스 메이크업 샵은 그 다음이고 일단 작가를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는 작가를 구할 때 인스타그램의 피드의 색감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연하다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작가님의 색감이 조금 저희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선정하게 됐고 직접 컨택하는 방법은 DM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카톡까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업체들은 보통 1년 전에 막 마감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2월쯤에 제주 스냅 예약을 했는데 촬영은 5월에 하고 싶었어요. 봄에 5월쯤에 찍고 싶었어가지고 사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사실 유명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데도 많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신상 쪽 위주로 찾아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우연하다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 작가님을 결정했을 때 드메샵을 이제 다음 순서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택하는 뭐 이유나 뭐 방법이 있나요? 작가를 결정을 했으면 드레스 메이크업 샵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보통 업체마다 작가님들마다 연계되어 있는 샵들이 다 있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보통 한 5군데 정도씩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계 샵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저렴해요. 보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기도 하고 이 연계된 샵에 소속된 헬퍼들을 쓰기 때문에 작가님들과 촬영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라 헬퍼님이랑 작가님이랑 손발도 좀 잘 맞고 분위기도 좀 더 좋은 느낌이어서 작가님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 샵을 좀 추천해 주셨었어요. 아무래도 손발이 더 잘 맞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촬영 시기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5월로 하게 될 때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5월로 하게 된 이유와 추천 시기나 뭐 계절 언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유가 있어서 내가 진짜 계절을 고를 수 있다면 봄 아니면 가을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잘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저는 제주 스냅을 찍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흰 꽃을 배경으로 꼭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난 제주도면 흰 꽃, 무슨 꽃 다 사계절 내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5월에 찍었지만 흰 꽃은 없어서 흰 꽃 배경으로 찍지 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제주 스냅에서 딱 찍고 싶은 장면이 명확하다면 그 꽃이 몇 월에 피는지 찾아보고 작가님한테 여쭤봐서 그 달에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제주에서 계약 스텝을 했었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 3월 중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주도 벚꽃 하면 또 엄청 유명하잖아요. 벚꽃 그리고 유채 이게 다 시기마다 또 있어요. 뭐 3월에는 벚꽃, 6월에는 유채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꽃이 피는 계절
체크를 하셔서 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월에서 5월 정도랑 9월에서 10월 뭐 요 정도가 제일 성수기라고 하니까 그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에 대한 말도 많잖아요. 사실 제주도 날씨가 막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서 날씨 걱정은 안 되셨나요? 엄청 됐어요. 근데 점점 좀 체념하게 된 것 같아. 이 날씨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맞지. 좀 날씨가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인드로 가야지 막 이렇게 걱정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 아침 새벽까지 비가 온 상태로 좀 흐린 상태로 찍어서 맞아. 원본을 보면 되게 회색빛의 하늘이지만 해결법은 보정입니다. 어차피 보정으로 파란 하늘 다 가능하니까 막 비 오는 정도만 아니고 뭐 태풍 오는 정도 아니면은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랑 숙소 이런 거 다 예약했는데 좀 미루는 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떻게 좀 포즈를 예쁘게 할지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준비물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코스는 조금 저희는 여유롭게 짜지는 못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스에 대한 이야기랑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모바일 청첩장을 두세 달 전부터 돌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감안하고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보통 사진이 원본은 한 달 이내에 나오는데 보정본은 보통 두세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식 전 이 2달 잡고 또 3달 잡고 최소 한 4, 5개월 전에는 촬영을 해야 이제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 급하다 하시면 원본을 한 달 안에 받고 바로 사설 보정 업체 해서 만들면은 2~3달도 가능은 한데 제주 스냅은 혹시 모르니까 좀 여유롭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도 저희는 전날 미리 갔잖아요. 그 다음날 일정이기 때문에 당일 출발해서 당일 촬영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사실. 그래서 전날 미리 준비를 했고요. 날씨가 또 혹시나 안 좋은 걸 자꾸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날씨가 안 좋아서 만약에 비행기가 못 뜰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 전날 비행기를 예약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숙소비나 뭐 렌트비는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출발할 땐 전날, 돌아가실 땐 이 길 이렇게 하루 정도는 여유가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하게 되면 스팟을 저희가 정해가야 되잖아요. 작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스팟을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제주 스냅을 찾아봐서 음. 마음에 드는 것을 다 저장해놔서 분류를 다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찍고 싶은 데가 얼추 나오더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꽃밭, 오름, 들판, 도로, 바다 이렇게 해서 5군데를 촬영했는데 사실 막 돌담에서도 찍고 싶고 더 많았어요. 근데 작가님이 이거 다 못한다고 5시간에 그래서 맞아. 줄인 케이스인데 자기가 여기서는 찍고 싶다 하는 거를 미리미리 찾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한 7개 안쪽으로 최대한 추리고 작가님한테 또 상의를 해봐야 돼요. 저희가 원한다고 다 갈 수 있진 않습니다. 동선이 다 있기 때문에 짤 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저희는 막 드론 샷도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원래. 근데 저희 작가님은 또 드론 촬영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것도 그 작가님과 협의를 해보고 그래서 너무 독단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두 분이서 상의를 해보고 작가님과 또 컨택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 이제 그 일정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5시간 촬영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아침부터 이제 종료될 때까지 어떻게 됐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팟을 어디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촬영 시간이 달라져요. 저희는 바다를 찍고 싶은데 좀 노을 질 때 찍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그거 기준으로 해서 2시 반에 시작을 해서 5시간 찍고 7시 반에 바다에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돼서 2시 반으로 시작이 되었고 가고 싶은 스팟에 따라서 시작 시간은 다 다르니까 조금 이거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메이크업 시작이 10시였어요. 8시 반에 기상해서 씻고 메이크업 샵 이동해서 10시에 메이크업 시작을 했고 이제 해서 1시에 메이크업 완료돼서 2시 반에 그 촬영 장소, 첫 촬영 장소로 가서 작가님을 컨택을 했고 5시간 찍고 7시 30분에 촬영 마감했으니 일어난 것부터 준비한 것부터 치면은 거의 12시간, 11시간 걸린 것 같아요. 맞아요. 5시간 촬영이지만
하루 걸려요, 진짜로. 맞아요. 하루 꼬박 잡으셔야 됩니다. 하루 다 잡으셔야 해요. 또 하나의 저는 여기서 꿀팁은 아침 8시 반에 기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숙소가 좀 가까웠어요. 저희는 좀 메이크업 샵이랑 숙소랑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잡으시는 게 동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퍼에 대해서 좀 저희도 많이 알아봤었잖아요. 뭐 본식은 당연히 헬퍼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제주 스냅은 또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헬퍼를 필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네. 저는 헬퍼 안 끼고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헬퍼도 사실 비용이 좀 드니까요. 맞아요. 비용도 비용인데 음. 아예 모르는 분이랑 몇 시간 동안 차 타고 계속 같이 이동해야 되고 음. 뭔가 힘든데 뭐 대화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음. 좀 편할 것 같진 않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헬퍼는 필수예요. 진짜 꼭 필요했어요. 제주도 바람이 엄청 강한 편이어서 5월에 찍었어도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머리카락도 얼굴에 막 붓고 이런 거가 촬영하다 보면 신경이 잘 안 쓰이는데 그럴 때마다 뭐 옷매무새나 머리나 이런 거 잠깐 작가님 스탑하고 정리해주는 건 작가님이 안 해주셔. 맞아요. 헬퍼님이 해줘요. 작가님은 사실 그냥 계속 찍기만 하고 뭐 너무 심하게 막 이상하지 않으면 딱히 제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작가님은. 특히나 여자분들은 드레스 입으시는데 드레스 절대 혼자서 못 입어요. 남편도 못 도와줘. 못 도와줍니다. 이게 끈도 엄청 많고 입는 방법부터가 달라가지고 저도 어려웠거든요. 여자분들 혼자서 절대 못 입고 그리고 조금씩 헤어 변형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랑 뭐 거울 계속 보여주시고 뭐 약간의 수정 화장 해주시고 짐 다 들어주시고 여자는 못 들어요. 드레스 들기 바빠서 짐 절대 못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진 촬영 진짜 많이 해주세요. 이건 근데 맞아요. 좀 복불복인데 저희는 사진을 진짜 많이 잘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했어요. 이게 저희가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의 서로를 찍어줄 시간이 없어요, 사실. 원본 사진이 나올 때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가까이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헬퍼님이 찍어준 사진으로 유용하게 예, 이땐 이랬구나, 우리가 이때 이랬구나 하면서 좋은 추억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촬영할 때 드레스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일에 샵에 가서 바로 골라서 촬영을 진행하는 게 보통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미리 피팅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미리 가는 김에 피팅을 미리 한 케이스고 전날 미리 피팅하는 거 진짜 강추해요. 일단은 당일에는 좀 정신이 없는데 비교적 여유롭게 고를 수 있고 이제 제주도 샵 특성상 옷이 똑같은 게 여러 벌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 종류가 한 벌씩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날 좀 늦어서 더 피팅 늦게 해서 늦게 고르면 내가 입고 싶은 거 그냥 남이 입으면 끝이거든요. 예약한 업체는 D샵이라는 업체인데 거기는 이런 것 때문인지 예약 제도가 있긴 했었어요. 한 벌씩은 내가 입어보기 전에 누가 못 가져가게 픽을 할 수 있긴 해. 홀딩. 그리고 당일에 입어봤는데 별로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좀 좋긴 했는데 드레스는 안 입어보면 몰라서 어쨌든 미리 가서 고르는 거 추천하고요. 대여 2벌 기준에 피팅 4벌 가능했어요. 그러고 이제 유색 1벌, 화이트 1벌 이렇게 고르고 전날에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야. 뭔가 100% 만족이 안 돼서 다음날 어차피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가서 다시 재피팅 했어요. 물론 이런 거 다 추가금이긴 한데 한 33,000원 정도 내고 2벌을 다시 입어봤고 결국에는 처음 거 골라서 진행하긴 했어요. 그래도 후회 없었잖아요. 드레스 사진은 여기에 올려놓을게요. 이제 헤어 메이크업도 D샵에서 진행하셨잖아요. 헤어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한번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실내 촬영이 아니어서 일단 앞머리는 까는 거를 추천해요. 저는 다행히 앞머리가 없어서 별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앞머리 있는 분들은 사진 고를 때 되게 힘드실 것 같아. 앞머리가 날아가면 그 사진 자체는 못 쓰게 될 건데 이렇게 못 쓰게 될 사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앞머리 까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의 스튜디오 촬영처럼 저도 하고 싶은 머리가 드레스마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 머리 이제 웨이브 넣어서 촬영하다가 반 묶고 그러고 나서 포니테일로 마지막으로 딱 할라 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긴 머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반묶음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반묶음 하다가 하나로 묶어서 포니테일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똥머리로 가시머리 느낌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진은 헤어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는 예쁜 머리들은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막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머리, 앞머리 이렇게 느낌 이런 거 제주 스냅에서는 못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저는 업체에서 처음 받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진해서 이게 맞나?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오빠도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근데 처음 봐가지고.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괜찮아요. 맞아. 이거는 사진용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지워주세요 하면 나중에 결과물 보면 화장이 다 날아가 보여서 화장한 티도 안 난대요. 그래서 좀 강하게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메이크업을 무슨 거의 막 뮤지컬 배우처럼 해줘가지고 아 이거 지금 너무 핫떡남처럼 보이겠는데 이랬는데 사진용이다 보니까 감안하고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사진 찍어보니까 예쁘게 나와서 만족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이 샵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위에서 말씀 못 드렸던 드레스 부분, 남자도 이제 정장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D샵에서 촬영복을 진행하진 않았고 기존에 본식 예복을 했던 곳에서 대여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구두가 더러워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 스튜디오 촬영할 때 구두를 예쁜 걸 하나 사서 본식까지 신는다 라고 많이들 하는데 제주 스냅은 절대 비추예요. 작가님이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구두 준비하셔야 되는데 비싼 거 절대 하지 마라. 어차피 진짜 다 버린다. 그래서 버릴 생각으로 가져오라고 하시길래 저는 저렴한 걸로 한 2, 3만 원대로 흰 색깔 구두 사서 한 번 쓰고 버렸어요. 실제로 저는 이게 좀 상태가 괜찮으면 본식 때도 한 번 더 신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거의 검은색 구두 되는 것 같아. 이게 흙이랑 돌 같은 거를 아무래도 걷고 하니까 스크래치도 진짜 장난 아니게 나고 그래서 비싼 거 사는 거 진짜 비추하고요. 저는 오히려 아예 그냥 안 사고 드레스샵에서 보통 빌려줘요. 한 5,000원, 만원 이 정도 내면은 빌려서 그냥 신고 가져올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져가는 것도 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할 때 소품이랑 액세서리, 뭐 준비물, 뭐 부케 이런 것도 다 저희는 가져갔었잖아요.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풍선이랑 사진기, 선글라스, 커플 운동화, 스패츌라 뭐 요 정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소품은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보통 한 스팟당 하나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적당히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스팟에서 어떤 소품을 쓸지는 가서 고를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미리 정해서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부케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샵에서 조화 부케를 무료로 다 대여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냥 의상이랑 어울리고 무난한 컬러로 여러 개 가져가서 사용을 했고요. 제가 전날에 프로포즈를 오빠한테 받았어서 프로포즈용 생화 꽃다발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져갔긴 했는데 생화는 초반엔 너무 예뻐요. 근데 점점 시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조화는 시간이 지나도 시드는 게 없어서 좋긴 했지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큰 대형 가방을 챙겨왔어요. 왜냐면 작은 가방에다가 이렇게 다 여러 개를 가지고 가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 한 번에 때려 박을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가방을 하나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날씨가 5월이다 보니까 약간 또 뜨거울 땐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이랑 이제 물도 가져왔고 물은 빨대를 이용해서 마시는 게 립이 지워지지 않아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발도 짧은 양발이 아니라 남자분들은 정장 양말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촬영 외적으로 이제 이동할 때 저는 제가 직접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할 때도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어서 발의 피로도를 최대한 아껴주셔서 에너지를 좀 축적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는 좀 더울 수 있어요. 더울 때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트셔서 에어컨으로 빨리 그냥 이렇게 좀 화장이 번지지 않게 최대한 도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식에 대해서도 말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촬영 전에 좀 시간이 떴을 때 김밥을 미리 한 줄씩 먹었어요. 뭐 식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촬영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시작을 했고, 저희가 가져갔던 간식은 뭐 이제 캔디는 좀 이제 당 충전이나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면 좋을 것 같고, 이빨에 끼지 않는 음식이나 뭐 간식도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 이런 쪽은 좀 제외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마실 때도 꼭 빨대로 드셔주시면 좋고요. 헬퍼님 간식이랑 이제 작가님 간식을 챙겨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말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챙겨갔습니다. 뭐 바나나, 초콜릿, 젤리, 캔디, 커피 이 정도 준비했는데 작가님은 실제로 드리니까 이제 매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셔서 그런지 굳이 뭐 자기는 괜찮다 이러셔서 저희는 헬퍼님만 드리고 저희도 중간중간에 당 충전하면서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레스를 입고 좀 힘든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게 남자분들은 야외 화장실이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야외 촬영이라 저희는 화장실이 있는 곳을 카페 말고는 못 봤어요. 그러고 있다고 해도 여자분들의 경우에 드레스, 땅에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야외 화장실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의 안 마셨어요. 안 마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동할 때 저희는 작가님과 헬퍼님이랑 따로 다녔어요.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헬퍼님이랑 작가님이랑 같이 이동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저희는 작가님은 따로 이동하셨고 헬퍼님만 같이 이동을 해야 돼서 그래도 조금 큰 SUV 차량을 선택했고요. 신랑, 신부, 헬퍼님 외에도 짐이 되게 많아요. 신랑만 해도 양복 한 3벌 정도 가지고 있고 제 드레스만 해도 3, 4벌 뭐 이렇게 되고 짐도 있고 소품도 있고 하니까 드레스가 생각보다 부피가 진짜 커서 큰 드레스를 입고 조수석에 앉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형차나 경차는 아예 안 될 것 같고 소형차는 가능한데 되게 불편할 것 같고 SUV 정도 추천합니다. 저희는 코나를 이용했습니다. 방금 말하신 것처럼 이제 드레스 환복 간이 텐트도 저희도 고민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이 텐트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없으면 뭐 차에서 힘들게 갈아입거나 사람 없을 때 그냥 밖에서 갈아입는다 하길래 작가님한테 여쭤봤더니 다행히 간이 텐트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걸 이용했고요. 진짜 딱 한 사람 들어갈 정도의 텐트여서 넓지는 않고 딱 옷을 갈아입을 정도? 그 정도는 됩니다. 물론 불편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감수해야 해요. 남자들은 거의 그냥 뭐 밖에서 있거나 차에서 있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사실 보정이 되잖아요. 근데 표정 같은 경우에는 보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힘들 때는 표정이 좀 일그러지는데 표정과 포즈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표정은 무조건 웃으세요. 음, 특히 입만 웃지 말고 눈도 같이. 맞아요. 표정은 보정이 절대 안 돼요. 살이 좀 두껍게 나오고 옷에 주름지고 뭐 이런 거 다 웬만하면 보정되는데 표정은 절대 보정이 불가해요. 표정 연습 많이 하셔서 잘 웃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포즈도 저희 좀 많이 고민하긴 했었는데 보통은 작가님이 다 유도해 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알아서 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원하는 스팟에서 원하는 포즈가 딱 있다면 뭐 그런 거 준비해서 작가님한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진짜 하기 싫은 걸 미리 생각하시면 작가님이 시켰을 때 이건 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막상 원본을 받아봤을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헬퍼님이 찍어주신 그 우리 핸드폰으로 찍어주신 아이폰 사진이 너무 잘 나왔었어. 하늘도 완전 파랗고 그래서 저희가 좀 기대한 사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원본이지만 이 정도는 나올 거다. 맞아요. 근데 작가님 사진을 봤는데 하늘이 무슨 다 이 색깔인 거야. 맞아요. 차콜이었어. 나는 좀 원본에 실망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정 전이라 이거 카메라라 좀 카메라가 다르더라고요. 핸드폰 사진이랑 달라요. 그래서 원본 받고 그냥 사설 보정업체로 가시면 됩니다. 보정본 하면은 괜찮아요. 맞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어떻게 됐죠? 비용은 제주 스냅하면 흔히들 좀 셀프로 하는 느낌도 있어서 그런지 좀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저렴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은 저희는 우연하자에서 50만 원 들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데 중에서는 이게 좀 저렴한 축이었어요. 조금 신상 업체여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가격 인상된 걸로 알고 있고 좀 유명한 업체들 가면은 100만 원 그냥 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비용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샵은 제 드레스 2벌에다가 이제 둘 다 헤어 메이크업 한 비용이고 드레스 피팅비 추가해서 총 83만 8천 원 들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랑 렌트, 차량 렌트한 거 합쳐서 50만 원, 숙소비는 2박 해서 15만 원, 헬퍼비 20만 원 이렇게 들었고요. 제주 스냅 촬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카페나 오름이나 입장료 내는 곳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다 저희 부담이에요. 그래서 헬퍼님, 작가님 우리 둘 해서 4인을 항상 내게 되는데 그래서 지갑도 꼭 챙기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는 유료 촬영지는 카페 한 곳 있었어서 여기서 한 3, 4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23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로 셀프 촬영을 그 다음날 저희끼리 한번 했잖아요. 그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가고 싶은 스팟이 많았어요. 저희는 원래 한 7군데 정도 골라놨었고 그 중에서 돌담도 꼭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5개밖에 못 찍으니까 일단 5개를 찍었고 다음날 저희가 원래 관광하려고 조금 돌아다닐라 했는데 그러면 잠깐 돌담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저희가 한두 시간 찾았나? 그쵸. 그 스팟이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대충 대략적인 위치를 어떻게 찾아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 딱 스팟을 찾으려고. 그래서 포기하려던 찰나에 찾았어요. 사진은 바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랑 구독도 함께 해주셔야 알려드립니다. 이게 정말 힘들게 찾았어요. 그래서 셀프로 이제 삼각대 놓고 찍었는데 난 너무 재밌어서 잠깐이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맞아요. 그냥 하루를 통틀어서 제주 스냅을 셀프로 찍으라면 절대 못 찍을 것 같고 이렇게 추억 느낌으로 맞아. 한 스팟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돌담에서 찍은 사진 주변에 이제 프로필 사진하고 한 거 친구들이 보면서 너네 이거 업체에서 찍은 줄 알았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고 하지만 전문가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다르긴 다른데 또 저희만의 추억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꿀팁이 아닐까 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랑 전문가랑 어떤 걸 혹시 추천하시고 싶으실까요? 저는 저희 루트대로 하는 거 추천합니다. 아 이렇게요? 하루 전문가 통해서 찍고 추가로 한두 곳 정도 셀프로 찍으면 진짜 다양하게 사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제주 스냅 그리고 결혼 이렇게 2가지 Q&A를 했는데 이제 3번째 발리 신혼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그것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